1. 다음에서 몇 각형인지 알 수 없는 것은 1번 꼭지점의 개수가 8개이다. 8개면은 팔각형. 그죠? 2번 대각선의 개수가 14개다.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2분의 n 곱하기 n-3을 해서 이게 14. 양변에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이 28. 3 차이가 나는데 곱해서 28 되는 게 얼마 있어요? 7, 4, 28이니까 n의 값은 7, 즉 칠각형. 괜찮죠? 모서리 개수가 9개이다. 구각형. 4번 내각의 크기 합 구하는 공식 180 곱하기 n-2를 계산하면 540. 따라서 n의 값은 5가 되네요. 오각형. 5번 외곽의 크기 합은 언제나 360도예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전부 다 360도니까 몇 각형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 다음 그림에서 선분 AB, AC, CD의 길이가 같을 때 각 DCA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DCA 요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죠? 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좀 이용하면 이 각의 크기 x라고 하면 여기도 x. 또 하나 둘 더해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라. 2x. 괜찮죠? 삼각형 ABC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각 B, 각 C의 합 2x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ACD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의 크기도 역시 2x. 괜찮죠? 그리고 큰 삼각형 BCD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라. 괜찮죠? 따라서 3x는 120도가 되며 따라서 x의 값은 40도. x가 40도인데 우리가 찾을 건 요 사이의 각입니다. 40도고 120도예요. 따라서 구하는 각 DCA는 20도로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십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45도이다. 맞습니까? 이걸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십각형이에요. 정십각형 아닙니다. 정십각형이면은 정십각형일 때는 10 나누기 360도를 해서 36도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십각형이고요. 이것도 틀렸어요. 정십각형이라 한들 틀렸어요. 그죠? 다음 2번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3을 해야 되겠죠. 8 곱하기 n-3을 2로 나눈 게 대각선의 개수. 20 맞네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정다각형 잘 보세요. 정사각형이면 같습니다. 근데 정오각형도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정육각형. 자, 정육각형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켰을 때 생기는 이 대각선이랑 이 대각선은 서로 길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4번 정12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정12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2 12각형이니까 12 되겠죠. 그죠? 2를 빼서 따라서 1800도 틀렸고요. 5번 어떤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외곽의 크기와 내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 그죠? 자, 삼각형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내각과 외각도 하면 평각이 되니까 당연히 몇 도? 180도가 되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1, 3, 4, 5는 틀렸고요. 2번만 맞게 됩니다. 4.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자 x의 크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삼각형에서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인 85도가 돼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각 x 역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125도.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 다음 그림의 반원 O에서 선분 AC와 선분 OD가 서로 평행하고 각 BOD는 30도, 호 BD는 6cm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문제에서는
하나,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정비례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평행선을 이용해서 동의각, 그리고 이 각을 보면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30도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잖아.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고요. 중심각의 크기를 찾아봤더니 이 각은 120도. 그 옆에는 뭐 30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호의 길이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도 6이고요. 얘는 31대 6이면 120, 4배가 됐잖아. 그죠? 4배가 되면 24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게요. 1번 삼각형 BOD의 넓이는 삼각형 AOC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맞습니까?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라는 것은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는 정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어요. 다음 2번 호 AC. 호 AC의 길이는 호 CD의 길이의 몇 배? 6, 4, 24. 4배. 틀렸어요. 3번 선분 AC의 길이는 선분 BD의 길이의 3배이다. 중심각의 크기가 몇 배 됐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4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는 정비를 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를 안 한다 그랬죠? 이제도 틀렸네요. 4번 부채꼴 AOC의 넓이는 부채꼴 BOD의 넓이의 4배이다. 맞습니까? 4배 맞나요? 4배 맞죠? 왜? 중심각 크기가 4배가 됐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당연히 4배가 되겠죠. 다음 5번 부채꼴 AOC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3분의 1이다. 맞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왜? 얘는 중심각이 120도입니다. 원은 중심각이 360도예요. 그죠? 그래서 360분의 120을 계산하면 3분의 1. 그죠? 정비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360분의 120 계산을 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 O의 현 AB를 연장하여 선분 BC, 선분 OA의 길이가 같은 점 C를 정하고 선분 OC 또는 그 연장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D이라고 할 때 각 BOC는 20도이면 호 AE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이걸 찾으래.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문제에서 주어진 BC와 OA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OA 길이와 OB 길이도 같죠? 맞죠?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문제 풀었던 건데. 그죠? 2번에서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합시다. 삼각형 OBC. OBC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이 각은 20도.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40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40도. 그죠?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해되죠? 또 한 외곽의 크기는 삼각형 AOC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60도. 괜찮죠? 다 됐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AE의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요 호의 길이에요. 중심각의 크기는 60도. 반지름은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12라고. 괜찮죠? 오케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면 공식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괜찮죠? 약분에 정리하면 6이고요. 6, 2, 12가 되니까 2는 4파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연장선 방향으로 길이가 9cm인 실이 연결되어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계의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실을 팽팽하게 당겨 돌렸을 때 실이 지나가면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죠? 자, 여기 있는 점에서 9cm가 돼도 실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팽팽하게 당기니까 이게 뭐예요? 쭉 돌아가면서 이게 부채꼴이 되는 거야. 그죠?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사실 쭉 돌리면 원인데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요까지는 9cm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꼭지점에서 접어지겠죠. 그죠? 접어지는데 얼마만큼? 6cm만큼으로 접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접혀서 계속 6cm가 유지되다가 또 여기에서는 또 접히겠죠. 그 다음에는 얼마로? 3cm로 유지가 되어서 생기는 요 세 개의 부채꼴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반지름과 중심각. 반지름은 9구로 나와 있고 중심각 쉽죠? 정삼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60도입니다. 그럼 한 외곽은 당연히 120도. 둘이 더하면 180도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60도의 한 외곽 120도, 여기도 120도가 되어서 오케이 다 됐네. 식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적어보면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다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또 다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괜찮습니까? 오케이. 약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1이고요. 81과 약분을 하면 27. 다음 3분의 1이고요. 36이랑 약분하면은 12. 다음 약분하면 3분의 1이고요. 또 약분하면 3만 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7파이, 12파이, 3파이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42파이 제곱센티미터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면. 자,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은 공통이니까 이 부분하고 얘랑 넓이 구하고요. 이 부분과 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자. 먼저 첫 번째 넓이 뭐예요? 얘랑 얘랑 합치면 부채꼴.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 오케이, 넓이가 서로 같겠네. 요 변의 길이는 8이 되겠고요. 따라서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채꼴의 넓이 한번 구해 볼까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88이 64파이. 괜찮죠?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90도. 이거랑 직각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플러스 x 곱하기 높이 8이 같아야 돼. 이해되겠죠? 먼저 앞에 있는 애 약분해서 계산하면 4랑 64랑 한 번 더 약분 16파이. 16파이는 둘이 약분하면 4. 4에 8 플러스 x고요. 양변에 4로 나누면 4파이는 8 플러스 x. 오케이, 8만 이항하면 되겠죠. x는 4파이 마이너스 8cm로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요 3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9. 보기 중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3개인 입체 도형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도형을 그려서 정리를 하면 제일 좋고요. 뭐 정사면체, 정팔면체에서 정다면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다면체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3, 3, 4, 3, 5니까 정사, 정육, 정12각형, 정12면체. 요거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없고요. 정12면체 요거는 일단 들어가 있어. 다음 사각기둥. 사각기둥 어떻게 생겼어요? 직육면체예요. 그죠? 직육면체.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되고요. 직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맞죠? 몇 개? 3개. 얘도 맞네요. 다음 정팔면체. 정팔면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다음 팔각불. 팔각불은 위에 있는 각불의 꼭지점에서는 8개의 면이 만나니까 8개. 그죠? 밑면은 그럼 생각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얘는 아니고요. 팔각뿔대. 뿔대는 뭡니까? 뿔대는 이렇게 생긴 기둥과 비슷한 거야. 그죠? 기둥도 모이는 면의 개수는 전부 다 3개가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4개. 3번이 되겠습니다. 10.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다면체는 5가지 뿐이다. 맞죠? 정사면체, 육면체, 팔면체, 12면체, 20면체. 그죠? 정다면체 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4개인 것은
3, 3, 4, 3, 5라고 했으니까 4인 것은 정팔면체 맞고요. 3번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는 몇 개입니까? 3, 3, 4, 3, 5니까 총 3개이네요. 3가지. 틀렸네요. 3번 틀렸고요. 4번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와 정 20면체의 면의 개수는 서로 같다. 몇 개예요? 20개. 요 면의 개수 20개 똑같네요. 다음 5번 정 12면체의 모든 면이 합동인 정오각형 맞습니까? 정 4면체는 삼각형, 정 6면체는 사각형, 정 8면체는 삼각형, 정 12면체는 오각형, 정 20면체는 삼각형.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 다음 회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원기둥은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맞습니까? 원기둥은 회전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틀렸습니다. 2번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을 모선. 그죠? 모선을 다 연결을 해서 나타내면 이게 옆면이 됩니다. 라고 했죠. 맞고요. 3번 원뿔대를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사다리꼴이다. 맞습니까? 자, 원뿔대를 그렸고요.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뭡니까? 원이에요. 그죠? 틀렸고요. 4번 구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인 원이다. 자, 구를 그렸고요.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죠. 그렇죠. 회전축이 얘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의 모양은 원이긴 한데 길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동은 아니겠죠.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다. 맞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대칭되어서 나오는 요 도형이에요.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라는 것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래 있던 도형을 선대칭한 만큼 요런 도형으로 나온다.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이야. 그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과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2. 그림과 같은 회전체를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큰 경우의 넓이를 구하라. 자, 가장 클 때 언젠가요? 자르게 되면은 사다리꼴의 형태로 나오는데 사다리꼴 중에서 가장 클 때는 위에 있는 윗변,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겠죠. 그지? 따라서 요 변의 길이는 2는 4, 지름을 지날 때입니다. 얘는 12, 높이는 6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괜찮죠? 자, 얘랑 약분하면 16이니까 2로 나누면 8, 6, 48제곱센티미터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 회전체를 다음과 같이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1번 원뿔은 밑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2번 얘는 안이 뻥 뚫려 있어. 그죠? 원뿔대 모양인데 안이 뻥 뚫려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대칭 축에 의해서 선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직으로 자르면 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어요. 그 모양은 항상 원일 건데 안이 뻥 비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 3번이 되겠고요. 4번 마찬가지죠. 원래는 직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이 뻥 뚫려 있으니까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사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5번입니다. 5번 역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원인 모양인데 중간이 뚫려 있죠.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4. 다음 그림에서 기둥의 넓이는 자 다음 도형을 살펴보니 밑면은
사다리꼴. 그죠? 밑면이 사다리꼴로 나오는 각기둥입니다. 그죠?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고요.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먼저 옆면의 넓이 다 더하면 16 밑면의 둘레입니다.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더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 더하고 곱하기 높이 짜리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얘랑 약분하면 2. 따라서 앞에 있는 애 먼저 계산하면 80이고요. 뒤에는 28. 두 개를 더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08제곱센티미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15 다음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면 자 원기둥의 건널비입니다. 얘로 만들자. 어차피 옆면 나와 있고요. 그죠? 직사각형 밑면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냥 구하자. 뭐 세울 필요 있겠습니까? 없죠? 바로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4니까 이 원주랑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2, 4, 8파이. 그죠? 따라서 옆면의 넓이 8파이 곱하기 10이니까 80파이 바로 할게요. 다음 밑넓이 4, 4, 16파이 짜리가 2개. 괜찮죠? 따라서 80파이 플러스 32파이가 되며 너희 둘이를 더하면 112파이 제곱센티미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6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자 똑같이 또 건널비예요. 근데 뿔이에요. 뿔 어떻게? 밑넓이 하나랑 옆면을 다 더하면 돼. 옆면의 넓이 옆면의 모양은 전부 다 합동인 4개의 삼각형입니다. 그죠? 옆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짜리가 4개를 했어요. 맞죠? 나왔고요. 다음 밑넓이 4, 4, 16 괜찮죠? 따라서 약분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2, 7, 14 다음 14 아직 덜 끝났네요. 곱하기 4 하면 56 그죠? 56에다가 16 더해서 정리를 하면 72제곱센티미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7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면 자 이 건널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널비는 전개도를 그려야 되니까 전개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개도는요 원래 부채꼴이었어. 그죠? 부채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큰 부채꼴 이렇게 생긴 부채꼴 이 부채꼴이었어요. 근데 잘랐어. 그리고 위에는 원, 아래도 원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괜찮죠? 안 보이지만 좀 이따가 내리면은 보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걸 이용해서 여기 변의 길이 9, 여기도 9, 여기는 3, 그럼 여기는 6으로 나오며 요 중심각의 크기가 있어야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할 건 요 도형의 넓이랑 요 넓이, 요 넓이 3개를 더할 거니까 이해되겠죠? 오케이. 중심각의 크기 찾자. 어떻게? L 9분의 요 길이의 반지름 R 곱하기 360도를 계산을 해주면 약분 해서 12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120도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 구하는 식은 먼저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요걸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나왔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거야. 괜찮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빼기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플러스 1 33은 9파이 플러스 66이 36파이를 계산하라. 이게 되겠네. 괜찮죠? 자, 약분에 정리합니다. 1,
3이고요. 자, 18제곱은 18 곱하기 18이야. 18이랑 3이랑 약분하면 6 남죠. 그럼 결국 얘는 18 곱하기 6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 마찬가지로 99, 81이니까 얘랑 약분하면 27이 남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얘 128파이 마이너스 27파이 플러스 45파이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를 서로 빼서 정리를 해라. 그죠? 요거 108파인데 미안합니다. 자, 108파예요. 108파이에서 얘를 빼라. 그럼 얼마 남아요? 81파이. 81에다가 45를 더하게 되면은 126파이 제곱 센티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자,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뭡니까? 요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각이 있으면 반지름이 없어요. 근데 구하는 방법 알죠? 얘를 R이라고 하면 자,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 있는 요걸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겨냥도로 봤을 때는 모선입니다. 그죠? 모선의 길이 분의 반지름 곱하기 360도를 하면 이게 168이다. 그죠? 168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168입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정리하면 R은 요거 7 곱하기 360에다가 168도를 나눈 거예요. 그죠? 곱하기 168분의 1로 바꿨습니다. 괜찮죠? 7로 먼저 약분할게요. 7, 24, 24. 그죠? 얘랑 약분해서 정리하면 15로 나오게 됩니다. 15. 그래서 R은 15cm가 되고요. 이제 우리는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두 개를 더하자. 그죠? 공식을 뭐 알고 있으면 공식 그대로 해서 정리를 해도 돼. 또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펼쳤으니까 전개도에서 그대로 넓이 2개 해도 되고요. 맞죠? 자, 우리 바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할게요. 뭡니까?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플러스 다음 옆면의 넓이는 파이 r l이었어요. 파이 r 곱하기 l. l이 바로 뭐냐면 요 모선의 길이입니다. 괜찮죠? 다시 한 번 더 공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를 L,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얘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플러스 파이 R L로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 그대로 했고요. 파이 R 했고 L이 뭐라고? 모선. 우리가 지금 R로 적어놨지만 이게 모선의 길이 15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라. 이게 되겠죠. 따라서 77이 49파이 플러스 너희 곱하면은 105파이가 되어서 너희 더해라. 154파이 제곱센티미터로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9. 다음 그림과 같은 방구의 건널비를 구하면 자,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뭡니까? 4파이R 제곱의 반이에요. 그죠? 반만 하면 바깥 요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원의 넓이를 더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 번 더 바깥쪽에서 9가 있었습니다.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R 제곱인데 지금 반밖에 없고요. 잘랐더니 여기 단면이 또 생겼어. 그 단면이 원이죠. 파이 R 제곱 얘를 계산을 해라 이겁니다. 약분해서 2, 9, 18파이 그래서 18파이 플러스 3, 3은 9파이가 되며 따라 정리를 하면 27파이 제곱 센티미터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 다음 그림과 같은 두구의 건널비의 비는 건널비 구하는 공식 방금 얘기했죠.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대 4파이 R 제곱 그죠? 이걸 우리가 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변에 똑같은 수 나눠도 됩니다. 맞죠? 자항 우항 그죠? 그래서 36대 16이 되고요.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기 위해서 4로 나눕시다. 9 대 4. 정답은 4번에서 나오게 됩니다.